영감을 뒤로 하고. 참 다슬이 좋아. 뜬금없는 900. 네, 다슬이 참 좋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이거나 내가 만약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럼 사귀자 그랬을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가끔 보면 수업 시간이니까 애들이 수학 배우러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내가 알아요. 학교에서 이런 모습들 아닌 거 알아요, 다. 뭐 지랄 연병 얌착이 산다 장난 아니겠죠, 학교에서. 얘는 오히려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게 다일 수 있어요, 그냥. 오히려 얘는. 근데 특히 이제 뭐 남학생들 좀 멀쩡한 척하고 앉아 있는 거, 내 눈에 다 보여요, 여자들 다 보여요. 다슬이 같은 스타일은 학교에서 인기가 많을 거예요. 2학년 때 한번 학생회장 이런 거 한번 나가보세요. 저 학생이 현재? 그러니까 내년에 학생회장이 되기 위한 포석을 놓는 거야. 내년에 2학년 때 학생회장 나올 적에 작년에 1학년 때 학생회였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선거는 어떻게 학생회가 된 거예요? 같이 나간 후보빨이요. 진짜 미스테리요. 버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건과 전교생들이 바라보기에 건은 귀엽게 생겼어요. 네. 근데 그 내면에 감춰진 똘끼를 나옵니다. 자, 최강 똘끼 손건어. 네. 조금 이따 또 수업 시간에 만날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헛소리를 해서 나를 즐겁게 할지. 자, 그렇게 되고요. 우리 스텝 2 좀 가죠. 스텝 2에서 함수 좀 다뤘죠? 네. 몇 번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뤘습니까? 200, 245? 꼴랑 그거 하나 했나요? 몇 번? 그렇게 3개? 꼴랑 그렇게 3개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68쪽으로 가겠습니다. 살짝 복습이 오히려 될 것 같아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해보겠습니다. 251번 보죠. 251번. x의 원소가 1, 2, 3, 6입니다. x에서 x로의 세 함수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f3, h6 얼마가 되느냐. 자, 처음에 가를 보니까요.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접수되시죠, 그죠? 자, 나를 봅시다,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 나를 보라고요, 책에. 네. 왜 이래요? 네. 나를 보라니까 나를 뚫어져가고 쳐다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하든가. G가 항등함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G2죠? G2 얼마야? G2는 2죠. 자, 이렇게 별게 아닌 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똘끼 어린 발언도 하고 상상력 있는 학생들이 이런 거 보면 머리가 안 돌아가. 너무 수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 G2가 2죠? 네. G2가 2면은 H3도 2죠? 네. H3이 2라는 건 뭐예요? H1, H2, H3 다 2라는 얘기죠? 네. 그럼 벌써 H6은 끝난 거예요, 그죠? H, A3, H6, 그렇죠. 그리고 뭐 G2가 2라는 거는 뭐 상관없이 어차피 G는 항등함수니까 G3도 3으로 끝난 거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뭐를 해결해 달라는 문제로 귀결이 돼요? F를 해결해 달라는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전 시간에 필기했잖아요. 유한집합이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밴댕이 그림 다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X 1236, Y 1236 딱 그려서 1대1 대응되게 연락의 연결들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다 F1과 F6의 곱이 F3이 돼야 된다는 것도 이용하셔야 되겠죠. F1, F6, F3이라는 거는 모두 Y 값을 의미합니다. 네. 그죠? 네, 적당히 찍어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려서 하세요. 꼭 그려서 하셔야 돼요. 꼭 그려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그려서 하시기 바라고요. 252번 숙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번 문제 보도록 하죠.
253은 일반 문제집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시작하죠.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함수 fx가 자 여러분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는 교육과정 바깥이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교육과정 바뀝니다. 함수라는 단원에서는 몇 차 함수를 배운다라는 제약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도 일반 문제집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올 때 2차 함수로 나옵니다. 자, 문제를 보아하니까 f가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항등함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fx가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fx 이퀄 뭐가 성립된다는 얘기? x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퀄 제곱. 자, 오랜만에 조립제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찍어. help me. 얼마?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2라니까 마이너스 1이야? 어쨌든 1 마이너스 1 느낌 괜찮죠? 마이너스 1 느낌 매우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3 제곱 됐네요.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x값 마이너스 1은 무슨 근이고? 증근이고 x는 얼마고? 자, 여기까진 풀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걸 보면은 집합 x의 개수는 무슨 언어 중에 개수냐? 집합 x나 말을 한번 해봅시다. 얼추 생각해도 집합 x라는 것은 원소가 뭘로 구성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원래는 뭐였냐? 얘가 성립이 되는 x값 구해놓은 거잖아요. x값 구해놓은 거지 집합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한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항등함수 조건은 넣은 거고, 그래서 x니까 그냥 x에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수업 문제는. 한번 보세요. 요 3이 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항등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멧돼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F3은 3이 성립된다는 얘기지. F3은 3이 성립된다는 게 항등함수의 필충 조건입니까? 아니죠. 충분 조건밖에 안 되죠. 하나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주어진 건 원소가 2개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도 그게 돼야 되고, 주어진 원소들이 다 fx는 x가 돼야지 우리는 그것이 여러 가지 항등함수의 x, y도 다 말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 이 집합 해당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럼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 가져도 되죠. 3만 가져도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에 무슨 집합들이 된다? 부분 집합이 된다 이거죠. 누구는 빼고 공집합은 빼고. 왜? 문제에서 공집합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말 없어도 빼야죠. 이해해야 돼요. 실전에서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4개라고 쓰면 안 돼요. 공집합이라는 건 x의 원소가 없는데 뭘 연결을 해. 그러면 집합이고 대응이고 자체가 없는 건데, 그지? 그 문제에서 친절하게 공집합이 아니란 말을 써줬는데요. 그 말 없어도 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요, 마이너스 1이 중근으로 떠버렸어요. 안 그랬으면 원소 몇 개 나와야 정상입니까? 3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정답이 보통 7개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네. 이건 스텝 2에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문제집에도 난이도 뭐 RPM을 따지면 난이도 중상 정도로 있을 만한 문제예요. 흔해 빠진 문제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가 다 된 학생은 255번 한번 읽어보세요. (255번) 어떻게 풀어야 돼요? 2x-1을 0으로 만드는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작다로 해서 함수를 두 개로 갈라치기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숙제를 해오세요. 우리 조금 골치 아픈 문제 하나 한번 해볼게요. 254번 볼게요. 25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 gx가 있대요. 근데 그 fx, gx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hx를 만드는데 방금 전에 언급했던 문제 255번 양 두 갈래로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사칙연산으로 엮어서 하나의 요런 함수로 만들었대요.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는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억.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난다면 뭐를 가진다는 얘기죠? 교점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말 나올 때 애매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만나는 지점을 그냥 O라고 하죠. O. 그러면 말 그대로 뭐가 성립이 돼요? FO하고 GO가 같아야죠. 그래야 Y좌표 길이도 같으니까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교점을 가진다, O에서 만난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O에서 만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줘도요, 이걸 써내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hx도 그 점을 지나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날까요? 안 지날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골치 아픈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 그래프하고 gx 그래프가 5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5에서. 그러면 x값 5에 의해서 나오는 fo 그리고 x값 5에 대해서 나오는 y값 go1랑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요 수식 하나만으로도 f와 g는 거기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hx 그래프가 그 교점을 지난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교점은 누구예요? 얘네 둘이 만나는 그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 이게 추가적으로 성립이 돼야 그 점을 지나겠죠. 맞는 말인가요? 이게 성립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맞는지 틀리는지를 해결해 보려면 사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 뭐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5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를 5를 집어넣으면 H5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다 써드릴게요. 3분의 1 F5 플러스 3분의 1 G5죠. 근데 이미 얘가 전제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F5라고 보자는 거죠. 3분의 1 F5, 3분의 1 F5 어떻게 됩니까? 그냥 F5 이렇게가 성립이 되죠.
그럼 맞는 거죠? 네. 맞는데 마음속 깊이 환하게 맞다기보다는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이 정도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수학을 보고는 스킬은 조금 중학교 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뭔가의 이론을 토대로 하는 게 허접하다는 거예요. 문제 다시 보세요. 기억. 어떤 점에서 만난대요. 기억. 그죠? 근데 그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하고 G하고 H가 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걸 선생님은 그래도 쉽게 설명해서 그 X좌표를 얼마로 잡았다? 5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 그 5라는 아이디어가 되게 큰 거야. X좌표가 먼저고 Y좌표가 나중이다라고 선생님이 아마 특강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X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Y값이 나오죠? 그래야 점이 나오고요. 점이 나와야 교점이든 나발이든 뭘 떠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쓸 수 있고 이걸 써야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개념이 흔들리거나 흐린 학생들은 이거 필기 봐도 집에 가면 또 뭔 소린지 몰라요. 자, 좌표라는 게 그래요. 좌표라는 게 그래요. 좌표는 언제나 X좌표, Y좌표가 항상 같이 다니죠? 그리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동급으로 보이죠? 내가 여러분들이랑 웃고 노니까 동급으로 보이냐? 내가 가끔 살벌하게 분위기 잡을 때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X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썩소 감사합니다. 나들이. 니은 갈게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차근차근히 따지시는 거예요. 니은.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모두 Y축 대칭이면 아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하는 김에 그냥 해 볼게요. fx가 Y축 대칭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일단 Y축 대칭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기껏 Y축 대칭 시켰는데 원래 그래프랑 똑같다는 거지. 이차함수 상상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껏 뒤집었더니 똑같은 놈이야. 그걸 자체적으로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체적이란 말을 안 씁니다. 수학에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Y축 대칭을 만들려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래 수식인 누구하고 똑같다? fx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완결 5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손을 댔다는 거는요, 이제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나옵니다. 저거는요. 이거 중요해요. 오히려 이렇게 돌렸더니만 이게 잘 안 보이나? 어쨌든 전문 용어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경우에 F를 약간 일본식 수학 용어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써야 되니까 F를 우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함수, 좌함수 아닙니다.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일본식 표현이라고 했죠. 일본 애들 한문을 좀 지금 중국 애들도 안 쓰는 옛날 진짜 무슨 조선시대 말기 때 한문 스타일 쓰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식 표현이 일본이. 그걸 우함수라 그래요. 우함수, 기함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식 교육 과정에서는 이 말을 안 쓰고 Y축 대칭함수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니까 우함수다라고 줄여서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들어가죠. 니은. F도 G도 그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F도 G도 그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좀 쉬워요. 오히려 기억보다 덜 애매해요. 오히려 기억을 언급하게 된대요. 기억을 환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뭐에 문제가 있는 사람? X가 Y보다 항상 먼저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게 먼저고 나중이고 이걸 정확하게 생각하면 기억은 쉬워요. 자, 오히려 니은은요. 이제 니은 들어가는데요. 니은은 좀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게 좀 많아요. 깔고 들어가는 게. 자,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다. 아이고 G가 나와야지. 여러분들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여기 X 대신에 구체적인 숫자 쓰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F-5가 F5와 같다. 그럼 단순히 5와 마이너스 5의 값에 대한 Y만 같다는 뜻이 돼버려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점들이 다 증이 돼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랬을 때 뭐를 따져야 돼요? H도 그게 되는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H도 얘로 스타트를 끊어요. 그래서 맨 끝에 이걸 조작해서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것만 보여주면 끝내요? HX만 되는 거 보여주면 끝나요. 안 어려워요.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왕별 5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H-X는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2 G-X가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놈을 바로 윗줄에서 뭐라 했기 때문에 그냥 F랑 G라 그랬죠? 그럼 뭐 굳이 한 줄 더 뭐하러 쓰냐? 요놈 F, 요놈 G로 바꾸면 3분의 1 F 플러스 3분의 2 G가 되겠네? 그냥 뭐하고 똑같아? HX하고 똑같아. 그래서 H-X는 HX가 성립이 됩니다. 끝. 네,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함수가 나오면 요거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기억은 곱씹어서 생각을 잘 해보고요. 오히려 니은의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로 푸는 거야 라고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우리 디귿도 좀 생각해 봅시다. 수학은요 절대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으로 풀이가 다 나옵니다. 디귿 F하고 G가 모두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FG 가지고 와장창 만들어 놓은 H도 1대1 대응이 될까요? 이걸 F가 1대1 대응, G가 1대1 대응이고 H도 1대1 대응이지. 이렇게 교수급 고수의 향기를 품으시면 안 됩니다. F가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은 뭐 약간 1대1 대응의 정확한 뜻이라기보다는 좀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F값 하나당 Y값 하나죠? X값 하나당 Y값 하나죠? 근데 명백한 사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요. 여기는 5 들어간데 여기는 3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다 하나 넣으면 요거 하나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도 요거 하나 넣으면 요거 하나 나오는 거죠? 그건 함수 개념이에요. 요거 넣었을 때 요거 하나가 나오면은 그 Y값은 딴 놈이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F하고 G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H도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답이 되게 허무하게 끝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거를 EX라고 할게요. 되죠? 예를 들어도 1대1 대응으로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EX라고 할게요. 요거 되죠? 그러면요 요거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그래도 1대1 대응 되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 무슨 함수 나옵니까? 항등함수, 상수함수 나오죠. 그죠? 요거 2x, 요거 마이너스 x 맞죠? 반례든 거죠? P이면 Q이다의 반례를 들 적에는 P에는 해당이 되지만 결론이 다른 게 돼야지 반례의 자격이 있다. 이거 까먹은 사람은 뭐 얘기 재미없어요. 알겠어요? 일부러 선생님이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 2x 이거 맞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 2x인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x 더해가지고 빵 나오게 일부러 맞춰버린 거예요. hx는 빵 나오잖아요.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하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프 전체 내지는 수식으로 그냥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발리에 끝났습니다. 한 가지 교훈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칙 연산으로 만든 거는 1대1 대응이 아닌 게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요? 찜찜해요? 여러분들이 더 뭔가 1대1 대응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발예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대되는 예매는요, 꼼짝 말아요. 근데 발예는 잘 돼야 돼요. 여기 F하고 G를 선생님이 1대1 대응이 아닌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대1 대응이지만 결과는 1대1 대응이 아니어야 발예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게임 끝. 254번은 잘 곱씹어 보세요. 이거는 일반 학교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학교 문제 인문계에 나온다면 문제 어떻겠어요?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에요. 어렵습니다. 아니 이런 스타일이 뭐가 나올 줄 알고.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연습 좀 이렇게 공부 좀 하면 뭐가 제일 쉬운 건 줄 알아? 니은이 제일 쉬운 거야. 니은은 딱 틀이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요. 참고적으로요. 이왕 떠들었으니까 하나 더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뭐에 관한 얘기했죠? 우함수에 대한 얘기했죠, 그쵸? 예, 기함수도 적어드릴게요. 기함수는 뭐냐면요, 그냥 여기다 적어드리죠. 여기다 이미 했으니까 세트. 예를 들어서 여기 없는 딴 걸로 합시다. K라고 합시다. K가 원점 대칭이 돼.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거는 x 자리에도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되겠지만 y 자리에도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죠. 그럼 y는 kx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겠죠? 네. 다시 한번 y는 kx가 있어요. y는 kx가. 그럼 원점 대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살짝 조작해주면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봐봐요. y는 kx가 있는데 요놈을 원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함수니까 y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변형된 y의 형태는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원래 그래프 누구하고 똑같으면 KX와 같으면은 요거는 원점 대칭 그래프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보다는요 주로 뭐를 많이 쓰냐면 요걸 많이 써요. 요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f-x가 그냥 fx가 되는 거고 밑에 거는 k-x가 그냥 k는 아니고 마이너스 kx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시작은 요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멀쩡하게 나오면은 y축 대칭인 거고요. 전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은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세트로 묶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립될 때 k를 뭐라고 하느냐?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드리면 kx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더하기 2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k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여기에다 그대로 뭐만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만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x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kx 그래프는 원점 대칭 그래프 즉 기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요번 시험에서도 사실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문제집의 수준을 1품급이나 블랙라벨급으로 만약에 하나를 내겠다. 그럼 이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 급이 되는 거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에서 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도형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낼 수는 있죠. 그렇다고 이걸 매번 도형의 이동으로 푸는 건 아니에요. 외워서 푸는 거니까. 그래서 맞고 싶은 사람은 저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못 적은 학생들은 끝부분은 동영상 좀 참고를 해주세요. 조금 더 나갈게요. 숙제 정도만 내고 끝내려고 해요. 256번 숙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죠. 1차만이 아니라 2차도 나온다고요. 만나야 되고요. 계속 올라가든가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2차 함수가 나왔다. 2차 함수 기울기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까 설명 이해했으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256번 숙제로 하시고요. 다음에 258번, 259번 둘 다 숙제입니다. 조금 골치 아프겠지만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까 내가 어디 전후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 어디예요? 합성함수 전이에요. 그럼 이게 중간고사 범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8월 달이니까 요 정도까지는 좀 나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골치 아프겠지만 공부들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설명으로 해줄 거는 설명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어디 해야 될 책이냐라고 얘기하면 적어놓을까? 71쪽부터 하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